술, 담배 좋아하는 당신을 노리는 암이 있다. 바로 두경부암. 두경부암이란 뇌와 눈을 제외한 목부터 머리 부위에 발생한 암을 말하는데 다른 암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예방과 조기 검진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폐암만큼이나 치명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더 큰 문제인 두경부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여러분 혹시 두경부암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경부암이란 눈과 뇌를 제외한 얼굴에서 가슴 윗부분까지 발생하는 모든 암을 통칭하게 되는데요. 다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폐암만큼이나 치명적인 두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여창기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두경부암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후두암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경부암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은 두경부암 중에 후두암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후두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두암은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원인은 담배와 술 그리고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눈여겨봐 두셔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 증상은 3주 이상의 음성 변화, 애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래방을 간다든가 뭐 체육대회 때 고함을 지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원인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틀, 3일 정도 이제 목소리를 쉬게 되면 이제 원래 목소리로 돌아오는데 후두암인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3주 이상의 목소리 변화가 있을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두에 생기는 그 암이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있다든가 암 조직에서 객혈, 피가 난다든가 그리고 후두암이 진행을 해서 목 옆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간 경우는 경부에 이제 종물이 만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도 있고 체중 감소, 기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두암이 두경부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다른 우리 몸에 생기는 장기에 생기는 암들보다는 예후가 아주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암, 병기로 말하면 1기나 2기에 이 두경부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완치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발견, 목소리가 변해서 병원에 일찍 오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목소리가 변하면 전화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목소리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 자신도 병원을 빨리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두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성대가 갑상연골이라는 단단한 연골에 이렇게 쌓여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조직이 바깥쪽으로 침범하는 방어벽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말로 주변에 이제 연골 때문에 임파선 전이가 적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두암의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 그리고 방사선 더하기 항암 치료가 있는데 두경부암, 후두암을 포함하여 항암 치료 단독으로 치료하는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경부암은 큰 치료 틀이 수술 아니면 방사선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되느냐, 진행되었을 때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초기일 때는 수술 단독으로 또는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입원에서부터 수술하고 퇴원까지 그 기간만 치료기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후두 일부가 절제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는 단점, 그러니까 특히 방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변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곤란한 경우는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단독을 하면 목소리는 보존이 되던 반면에 방사선 치료 기간이 한 7주에서 8주 정도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이제 상당히 오래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진행된 경우에는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수술 후에 꼭 방사선 치료가 병용 치료가 되든지 아니면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해서 그 암의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두경부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후두암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네. 이 두경부암은 종양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끝부분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흡연과 음주가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네. 어떤가요? 뭐니 해도 술과 담배입니다. 1번, 2번이 담배냐 술이냐 술과 담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술과 담배는 두경부암의 원인이 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많은 이제 그 위험인자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덜하겠지만 방사선 조사, 그러니까 원자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5번 원인은 드물지만 만성 자극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구강암 중에서도 설암, 혀에서 생기는 암일 때 만성 자극으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틀니가 맞지 않아서 계속 자극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암이 됩니다. 두경부암은 모든 암의 5%로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닙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남녀비는 3대 4로 남자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애주가 애영가분들을 노리는 암이 두경부암이라고 하니까요.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 굳게 먹고 전쟁 선포하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흔히 입병이라고 불리는 구내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교수님, 그런데 입안이 헐고 물집 잡히는 증상이 낫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게 암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구내염으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부위에 반복적인, 그러니까 동일한 부위입니다. 구내염이 생기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 구내염이 구강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구강암 쪽보다는 구내염을 훨씬 의심을 해야 됩니다. 구강암도 두경부암이기 때문에 원인은 술과 담배고 정상은 구강 내에 이제 암 조직이 만져지는 종물, 그리고 주변으로 임파선 전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곤란함. 구강이라고 하면 입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이제 구순암, 입술에 생기는 경우, 그리고 혀에 생기는 경우, 입천정이라고 하죠. 경구개암. 그리고 잇몸에 생기는 치주암, 뺨에 생기는 협부암, 구강저암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후두암과 비슷합니다. 초기는 수술 단독 또는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진행암일 경우에는 수술 후 방사선 또는 항암 방사선 후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혀의 왼쪽 부분에 생긴 구강암이죠. 이런 경우에 과연 초기죠. 크기가 적기 때문에 수술이 좋을까 방사선이 좋을까? 저라면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완전 절제가 가능하고 입원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혀도 일부분이 절제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왼쪽 아래쪽 그림을 보면 이 경우에도 수술이 방사선보다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병변이 굉장히 넓죠. 이런 경우에는 절제 부분이 넓어지고 그만큼 이제 혀의 상당 부분이 절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이 표피에 이렇게 아주 표재성으로 되어 있는 암이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수술이 나을까 방사선이 나을까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흔히 저한테 묻는 질문이 A라는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하러 가고 다른 병원에 가니까 방사선 치료가 낫다고, 말이 틀리니까 이게 치료가 어느 게 맞느냐 하고 많이 물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기에 이제 환자의 상태라든지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수술일까 방사선일까는
환자와 의사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쪽 그림 보면 언뜻 보아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초기가 아니고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수술 단독으로 할까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를 할까는 고민을 할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수술하고 방사선을 할까 아니면 항암 방사선을 해서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수술을 하게 된다면 혀의 50% 이상이 절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제를 하고 1차 봉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형외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른 부분의 근육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중환자실에 상당 기간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환자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를 무릎속으로라도 수술을 먼저 하고 방사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수술을 못 받겠다고 하시는 분은 항암 방사선을 해서 크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경과 관찰만 할 수도 있는데 순서가 이제 수술 후 방사선이냐 항암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이냐에 대해서 병원마다 조금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맞고 저 병원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둘 다 맞는 치료이고 어떤 치료가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더 선호할지 여러 팩터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배우 김우빈 씨가 또 앓게 되면서 세간에 알려진 암이 이제 비인두암이잖아요. 네. 비인두라 하면 이제 코 뒤쪽부터 식도의 이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제 부위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 이 인두암도 발생 위치에 따라서 뭐 고인두암, 뭐 하인두암 이런 식으로 또 나뉘더라고요. 네. 흔히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코 부위에서 목젖 부위까지에 생긴 뒤쪽의 그 암은 비인강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젖에서 우리 여기 만져지는 갑상연골 있죠. 여기까지는 구인두암 그리고 갑상연골 아래쪽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하인두암 쉽게 말해 식도 입구부에 생기는 암을 하인두암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인두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인은 마찬가지로 술과 담배입니다. 남녀비가 굉장히 남자가 높죠. 남자가 8, 여자가 1. 정상은 식도 입구부에 생기기 때문에 삼킬 때 통증, 연하곤란, 그리고 진행된 경우에는 귀에 통증이 있는 이통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인두암은 안타깝게도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저도 하인두암 치료를 할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 단독보다는 수술 방사선 항암을 다 병합해서 치료를 하고 예후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인두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두경부암 중에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잠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발견 당시에 이미 벌써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임파선 발달이 많기 때문에 조기 전이가 많고 하인두암은 식도와 가깝고 폐 쪽도 가깝고 또 술과 담배가 원인이기 때문에 하인두암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 20% 정도가 식도암도 가지고 계시고 위암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폐암까지 가지고 계시는 이런 다발성 암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소 재발 및 원격 전이 그리고 다른 암, 흔히들 대장암이나 이런 경우에는 피검사로서 할 수 있는 선별검사,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있는데 하인두암은 이러한 선별검사가 없다는 점이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이 환자인 경우에는 운이 좋으신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인두암은 왜 치료가 어렵고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가 하면 식도 입구부에 생겼지만 앞쪽에는 후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식도 입구부에 생긴 암이지만 어떻게든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바뀌거나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경우는 아주 초기에 정말 운 좋게 발견이 되셨기 때문에 저라면 수술보다는 방사선을 치료해서 완치를 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경부암 가운데 하인두암의 치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 밖에 그 두경부암의 종류로 어떤 암들을 또 이렇게
들 수가 있을까요? 예, 도경부암 중에 목젖에서부터 갑상연골까지 생기는 암은 구인두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암이 혀뿌리암, 그리고 영구개암, 편도암. 편도암 환자분들 편도암이라고 진단하면 생소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은 계속 반복되지만 술과 담배. 치료는 초기에는 수술 단독 또는 방사선 단독.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과 방사선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꼭 병합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 절제술 후에 방사선을 하느냐,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수술 범위를 줄여서 기능을 생각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치료를 할 때 저는 우리가 암이라면 재발하는 예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방사선이 예후가 좋을까요? 아니면 항암 방사선을 하고 크기를 줄인 후에 기능을 생각하는 구제 수술이 좋을까요? 저는 수술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입장이라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한 10%에서 15% 정도 예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슬라이드는 공격적으로 넓은 부위에 침범한 편도암이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 단독으로 할까? 방사선 단독으로 할까가 아니고 수술하고 방사선을 할까? 항암 방사선을 해서 크기를 줄인 후에 남아있는 부분을 수술을 할까? 이런 쪽을 고민을 해야 되고 오른쪽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초기에 발견된 암이죠. 저런 경우에는 치료가 수술 단독 또는 방사선 단독으로 해도 굉장히 예후가 좋은 그런 쪽입니다. 왼쪽 그림과 달리. 그리고 비인강암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 부분부터 목젖 부위까지 코 뒤쪽에 생기는 암인데 남녀 비가 2대 1쯤 되고 앞부분에 생기는 두경부암과 달리 술, 담배도 물론 원인이 되지만 바이러스가 이렇게 딱 주요 원인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인강암이 의심이 되면 항상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다는 게 다른 두경부암과는 조금 다르고 그리고 치료 방법도 두경부 다른 부위에 생기는 암과 조금 다릅니다. 코 뒤쪽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머리에서 수많은 중요한 신경들이 내려오고 주변에 경동맥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하게 된다면 경동맥도 희생이 되어야 되고 머리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내시경들도 희생이 되면 환자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인강암은 주치료가 수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비인강암은 방사선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이 주치료가 된다. 그래서 원인과 치료 면에서 다른 두경부암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수술을 하면 먹고, 말하고, 숨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환자들이 암이 완치가 되더라도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로봇 수술이 도입이 되면서요, 환자들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또 치료 예후도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 두경부암은 완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제 목과 말하는 거, 삼키는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이제 두경부암의 로봇 수술인데, 설암이나 편도암은 저희들이 진행된 경우에 수술을 한다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 턱관절을 절개를 해서 벌리고 수술한 다음에 다시 붙이는 생각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그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로봇이 도입되면서 시야 확보가 우리가 수술을 잘 하려면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이 없다면 이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절개선을 넓히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시야 확보가 종전 수술보다 좋기 때문에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구강 쪽에 생긴 암도 절개선 없이 로봇 팔이 들어가면서 비데오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절개선이 없다. 둘째는 턱관절에 절개가 없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기능 보존이 용이하다.
그리고 턱관절이나 이런 뼈들을 손대지 않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단점은 물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병변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 암 수술을 할 때 완전 병변의 완전 절제를 위해서 눈으로 보고 절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져보면서 절제를 해야 굉장히 안전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 부분까지가 이제 암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만져보면 딱딱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진행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로봇은 만질 수가 없죠. 로봇팔이 촉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은 이제 단점이 됩니다. 과거의 수술은 저희들이 수술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만져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절제연을 잘라서 동결절편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병리과에 보내서 암 조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으면 다시 더 절제하고 또 동결절편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절제연이 있으면 또 더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리과에서 암 조직이 없다고 할 때까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오른쪽 슬라이드는 편도인데 저 부분을 수술하게 된다면 로봇이 없다면 턱뼈를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 큰 수술이 되거나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만 로봇이 들어옴으로써 저 부분만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최소한의 그 합병증을 줄이고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경부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째까지는 외래 진찰은 석 달 간격, 그리고 영상 검사는 6개월 간격. 저희들이 진찰만 해서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영상 검사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3년에서 5년째까지는 기간이 이제 2배로 늘어나면서 6개월 간격으로 외래 진찰을 하고 1년 간격으로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5년 이후가 되면 환자분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제 졸업장이라고 하는데 졸업장을 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1년 간격으로 외래 진찰을 권하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 외래를 방문해 달라는 말을 저희들이 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네. 오늘은 다소 생소하지만 치명적인 두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그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담배, 술 무조건 안 하시면 이비인후과의 두경부암으로 걱정을 하실 일은 없다고 보셔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암정보센터에서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체중을 유지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식단을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이 좋다고 채소와 과일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적절한 예방접종을 꼭 하셔야 되고 짜지 않게 탄 음식을 먹지 말고 술은 하루 2잔 이내로 마시는 것을 권하지만 저는 안 드시는 게 최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암을 발견을 한다면 환자분이 고생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경부암의 원인이 술과 담배므로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초기 두경부암은 수술만, 방사선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병합요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초기에 발견을 하실 수 있게 병원을 일찍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경부암에 걸리게 되면은 말하고 듣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삼키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음주와 흡연인 만큼 애주가 애연가분들은 술, 담배와의 악연을 꼭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여창기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